위대한 사기꾼의 마법. 다음날 아침 허수아비가 친구들에게 말했다. 축하해줘. 드디어 오즈에게 뇌를 받으러 가. 돌아오면 난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을 거야. 난 지금 그대로 너도 좋아. 도로시가 말했다. 한낱 허수아비를 좋아한다니 정말 다정하네. 허수아비가 대답했다. 하지만 나의 새 머리에서 놀라운 생각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날 더 좋아하게 될 거야. 그 다음에 그는 친구들에게 신나는 목소리로 인사를 하고 왕실로 가서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렴, 오즈가 말했다. 방으로 들어가니 오즈가 창가에 앉아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뇌를 얻으러 왔어요. 허수아비가 약간 긴장해서 말했다. 오, 그래, 저쪽 의자에 앉으렴. 오즈가 대답했다. 먼저 내 머리를 떼야겠다. 뇌를 제 위치에 넣기 위해서 말이야. 그렇군요. 떼도 좋아요. 당신이 다시 머리를 붙여주었을 때 더 나은 머리가 되어 있다면요. 허수아비가 대답했다. 마법사는 허수아비의 머리를 떼서 집을 빼냈다. 그리고 그는 뒷방으로 들어가서 겨에 핀과 바늘을 잔뜩 섞었다. 그것을 잘 흔들어서 허수아비 머리의 윗부분에 채우고 나머지에는 집을 채워서 묶었다. 그리고 허수아비의 머리를 다시 몸에 붙여주고 말했다. 지금부터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뇌를 주었기 때문이다. 허수아비는 자신의 가장 큰 소원이 성취되어 기쁘고 자랑스러워서 오즈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친구들에게로 왔다. 도로시는 허수아비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 머리는 뇌 때문에 위쪽이 볼록했다. 느낌이 어때? 도로시가 물어보았다. 현명해진 느낌이야. 허수아비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뇌를 사용할 일이 생기면 모두 알게 되겠지. 왜 바늘이랑 핀이 내 머리에서 빠져나와 있는 거지? 양철 나무꾼이 물었다. 허수아비의 머리가 날카롭다는 증거일 거야. 사자가 대답했다. 나는 오즈에게 심장을 받으러 가야겠어. 양철 나무꾼이 말했다. 그는 왕실로 가서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렴. 오즈가 말했다. 심장을 받으러 왔습니다. 양철 나무꾼이 말했다. 좋아. 하지만 먼저 내 가슴에 구멍을 뚫어야 해. 그래야 심장을 제 위치에 놓을 수 있거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군. 오즈가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저는 아픔을 느끼지 못한답니다. 양철 나무꾼이 대답했다. 오즈는 대장장이가 쓰는 절단기를 가져와서 양철 나무꾼의 왼쪽 가슴에 작고 네모난 구멍을 뚫었다. 그리고 서랍장으로 가서 톱밥을 채운 비단으로 만든 예쁜 하트 모양 심장을 꺼냈다. 예쁘지 않니? 오즈가 물었다. 정말 예쁘네요. 양철 나무꾼이 아주 좋아하며 대답했다. 그것도 따뜻한 심장인가요? 그럼 아주 따뜻하지. 오즈가 대답했다. 그는 심장을 양철 나무꾼의 가슴에 넣고 네모난 양철 조각을 다시 제자리에 맞춘 다음 꼼꼼히 땜질을 해주었다. 이제 너는 어떤 사람이라도 자랑스러워할 만한 심장을 가졌다. 내 가슴에 흉터를 내서 정말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었단다. 흉터는 신경 쓰지 마세요. 행복한 양철 나무꾼이 외쳤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친절을 절대 잊지 않을게요. 그럴 필요 없어. 오즈가 대답했다. 양철 나무꾼이 그 행운을 빌어준 친구들에게 돌아왔다. 이번에는 사자가 왕실로 가서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렴. 오즈가 말했다. 저는 용기를 얻으러 왔습니다. 사자가 방으로 들어서며 말했다. 좋아, 내 너에게 용기를 주지. 오즈가 대답했다. 오즈는 찬장으로 가서 높은 선반에서 네모난 녹색 병을 꺼내서 아름답게 조각된 녹색 금으로 된 그릇 위에
병에 든 액체를 부었다. 이것을 겁쟁이 사자 앞에 놓았다. 사자는 그것이 싫은 듯 코를 킁킁거렸다. 마법사가 말했다. 마셔. 이게 뭔데요? 사자가 물어보았다. 내 안에 들어가면 이것은 용기가 될 것이다. 용기란 항상 내면에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내가 마시기 전까지는 뭐라고 부를 수가 없구나. 그러니 얼른 마시도록 해라. 오즈가 대답했다. 사자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그릇이 빌 때까지 쭉 마셨다. 이제 기분이 어떠니? 오즈가 물었다. 용기가 벅차올라요. 사자가 대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친구들에게 가서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말해주었다. 오즈는 홀로 남아서 허수아비와 양철 나무꾼과 사자의 소원을 이루어졌다는 생각에 슬며시 미소를 지었다. 어떻게 내가 사기꾼이 되지 않을 수 있겠어. 아무도 못하는 일을 내가 해주기를 바라는데 허수아비와 사자와 나무꾼은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 그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은 쉬웠지만 도로시를 캔자스로 돌려보내는 일은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겠는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군. 열기구가 떠오르다. 도로시는 3일 동안 오즈에게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다. 친구들은 모두 만족하고 행복해했지만 도로시에게는 슬픈 날이었다. 허수아비는 친구들에게 자기 머릿속에는 놀라운 생각이 가득 들어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허수아비는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한다며 무엇인지 말해주지 않았다. 양철 나무꾼은 걸을 때마다 심장이 가슴속에서 덜렁거리는 것이 느껴진다고 했다. 나무꾼은 이 심장이 자신이 사람이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심장보다 더 따뜻하고 친절하다고 했다. 사자는 이제 군대나 무서운 칼리다가 때로 물려와도 맞설 수 있을 만큼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고 했다. 도로시만 빼고 모두 행복했다. 그래서 도로시는 전보다 더 캔자스로 돌아가고 싶어졌다. 넷째 날에 기쁘게도 오즈가 그녀를 불렀다. 도로시가 왕실로 들어가자 오즈가 인사했다. 앉으렴. 너를 이 나라 밖으로 돌려보낼 방법을 찾았어. 캔자스로요? 도로시가 신나서 물었다. 캔자스일지 아닐지는 나도 모르겠어. 오즈가 말했다. 캔자스가 어느 쪽에 있는지 전혀 모르겠거든. 일단 해야 할 일은 사막을 건너는 거야. 그 다음에 캔자스를 찾는 일은 쉬울 거야. 제가 어떻게 사막을 건너지요? 도로시가 물었다. 내 생각을 말해줄게. 오즈가 말했다. 나는 이곳에 열기구를 타고 왔어. 너도 회오리 바람을 타고 왔지. 그러니까 사막을 건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날아가는 거야. 내가 회오리 바람을 만들 수는 없지만 열기구는 만들 수 있지. 어떻게요? 도로시가 물었다. 비단으로 열기구를 만드는 거야. 비단 위에 악교를 바르면 가스가 새어나가지 않아. 궁전에는 비단이 많이 있으니까 열기구를 만드는데 아무 문제도 없을 거야. 다만 이 나라에는 열기구를 떠오르게 할 가스가 없어. 열기구가 날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도 없잖아요. 도르시가 말했다. 맞아. 하지만 열기구를 떠오르게 할 다른 방법도 있단다. 가스 대신 뜨거운 공기로 가득 채우는 거지. 다만 공기가 차가워져서 사막에 내려앉으면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뜨거운 공기는 가스보다 나쁘긴 하지만 오즈가 대답했다. 우리라뇨. 저와 함께 갈 건가요? 도로시가 외쳤다. 그럼 당연하지. 오즈가 대답했다. 이제 사기꾼 노릇하기도 지쳤어. 만약 내가 성에서 나가면 시민들은 내가 마법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챌 테고 그러면 그들을 속였다고 화를 내겠지. 이 방에 하루 종일 갇혀있는 것도 이제 지겨워. 너와 함께 바깥 세상으로 나가서 다시 서커스나 해야지.
같이 가게 돼서 기뻐요. 도로시가 말했다. 고마워. 비단 천을 꿰매는 일을 도와주렴. 이제 열기구 만드는 일을 시작해야 해. 오즈가 말했다. 도로시는 바늘과 실을 들고 오즈가 비단천을 길게 잘라주는 대로 깔끔하게 바느질을 했다. 첫 번째 천은 밝은 녹색 비단이었고, 두 번째 천은 어두운 녹색이었고, 세 번째 천은 에메랄드 그린이었다. 오즈는 열기구에 다양한 녹색을 쓰고 싶어 했다. 모든 천을 다 꿰매는데 3일이 걸렸고, 마침내 6m가 넘는 녹색 비단 풍선이 완성되었다. 오즈는 공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풍선 안쪽에 얇게 악교를 칠한 후에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타고 갈 바구니도 있어야 해. 그는 녹색 수염의 군인에게 커다란 세탁물 바구니를 가져오라고 했고 밧줄로 풍선을 아랫부분과 연결했다. 열기구가 완성되었을 때 오즈는 시민들에게 구름 위에 사는 위대한 마법사 형제를 만나러 간다고 알렸다. 그 소식은 온 도시에 빠르게 퍼졌고 모두 놀라운 광경을 보기 위해 모였다. 오즈는 열기구를 궁전 앞으로 옮기도록 명령했다. 사람들은 열기구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양철 나무꾼이 나무를 잔뜩 해와서 불을 피웠다. 오즈는 모닥불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공기가 비단 풍선 안으로 들어가도록 열기구 아래쪽을 불 위로 가져갔다. 풍선이 점차 부풀어 오르더니 바구니가 땅에서 살짝 떠올랐다. 오즈는 바구니로 들어가 모든 시민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이제 구름 위의 형제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허수아비가 대신 이 도시를 통치할 것입니다. 나에게 복종하듯 그에게 복종하십시오. 열기구를 땅에 고정한 밧줄이 팽팽해졌다. 이제 풍선 안을 가득 채운 공기가 뜨거워서 주변 공기보다 가벼워지자 열기구가 하늘로 떠오르려고 했다. 이리와 도로시, 마법사가 외쳤다. 서둘러, 열기구가 곧 떠오를 거야. 하지만 토토를 찾을 수가 없어요. 도로시는 도저히 토토를 두고 갈 수 없었다. 토토는 사람들 틈에서 고양이를 보며 짖고 있었다. 도로시는 토토를 겨우 붙잡아 안고 열기구를 향해 달렸다. 열기구에서 몇 발짝씩 앞에 두었을 때 오즈가 도로시를 돕기 위해 바구니에서 손을 내밀었다. 그 순간 땅에 묶어놓은 밧줄이 끊기면서 열기구가 하늘 위로 날아올랐다. 돌아와요. 나도 가고 싶단 말이에요. 도로시가 외쳤다. 나도 돌아갈 수가 없단다. 안녕. 도로시가 바구니에서 외쳤다. 잘 가요. 모두 소리쳤다. 모두 바구니를 타고 있는 오즈를 올려다보았다. 열기구는 점점 더 높은 하늘로 올라갔다. 그것이 그들이 본 위대한 마법사 오즈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그는 지금쯤 오마하에 안전하게 닿았을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그를 사랑했고 이렇게 기억했다. 오즈는 항상 우리의 친구였어. 그가 여기 있을 때 우리를 위해 아름다운 에메랄드 씨를 건설했지. 이제 그는 떠났고 현명한 허수아비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지. 그래도 오랫동안 그들은 위대한 마법사를 그리워하며 슬퍼했다. 남쪽으로. 도로시는 캔자스로 돌아갈 희망이 또 다시 사라지자 상심해서 울었다. 하지만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니 열기구를 타고 가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도로시는 오즈와 헤어진 것이 아쉬웠고 친구들도 오즈가 가버려서 슬퍼했다. 양철나무꾼이 도로시에게 말했다. 내게 사랑스러운 심장을 준 사람이 떠났는데 슬퍼하지 않는다면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겠지. 조금 울고 싶은데 내가 우는 동안 녹슬지 않게 눈물 좀 닦아줘. 기꺼이. 도로시는 손수건을 가져왔다. 양철 나무꾼은 한동안 울었고 도로시는 눈물이 흐를 때마다 손수건으로 잘 닦아주었다. 다 울고 나서 양철 나무꾼은 도로시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턱 관절이 굳지 않도록 보석으로 장식된 기름통에 담긴 기름을 쳤다.
이제 허사비가 에메랄드 시의 통치자가 되었다. 그는 마법사는 아니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자랑스러워했다. 허사비가 다스리는 나라는 아무데도 없을 거야. 그들의 말은 사실이었다. 오즈가 열기구를 타고 날아간 다음 날 아침 친구들은 왕실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다. 허사비는 커다란 옥좌에 앉아 있었고 다른 친구들은 그 앞에 공손하게 서 있었다. 우린 그다지 불행한 건 아니야. 새로운 통치자가 말했다. 이 궁정과 에메랄드 시가 우리 것이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얼마 전까진 나는 옥수수밭 장대에 걸려 있었지만 지금은 이 아름다운 도시의 통치자야. 난 내 몫에 만족해. 나도 역시 내 심장에 만족해. 정말로 내가 세상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이 심장 하나뿐이야. 양철 나무꾼이 말했다. 나는 내가 세상 어떤 동물보다 용감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만족해. 사자가 겸손하게 말했다. 도로시만 에메랄드 시에 사는 것에 만족한다면 우린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허사비가 말했다. 하지만 난 여기 살고 싶지 않아. 난 캔자스로 돌아가고 싶어. 엠 아줌마와 헨리 아저씨와 함께 살고 싶다고. 도로시가 외쳤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나무꾼이 물었다. 허사비는 생각하기 시작했다. 너무 열심히 생각해서 머릿속의 핀과 바늘이 빠져나왔다. 그리고 마침내 말했다. 날개 달린 원숭이를 부르는 건 어때? 그들에게 사막 너머로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거야. 그 생각을 못했네. 도르시가 즐겁게 말했다. 그러면 당장 황금 모자를 가지고 올게. 도로시는 황금 모자를 왕실로 가져와서 마법의 주문을 외웠다. 곧 날개 달린 원숭이 무리가 열린 창문으로 날아 들어와서 그녀 앞에 섰다. 두 번째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원숭이 왕이 도로시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캔자스로 데려다 주기를 바란다. 도로시가 말했다. 하지만 원숭이 왕이 고개를 저었다. 그건 어렵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우린 이 땅에 속해 있어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날개 달린 원숭이도 캔자스에 가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해드리겠지만 우린 사막을 건널 수 없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다시 공손하게 인사하고 원숭이 왕은 무리와 함께 날개를 펄럭이며 창문으로 날아갔다. 도로시는 실망해서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다. 쓸데없이 황금 모자 마법만 낭비했네. 날개 달린 원숭이는 나를 도울 수 없어. 도로시가 말했다. 정말 안 됐다. 따뜻한 마음씨의 양철 나무꾼이 말했다. 허수아비는 다시 생각해 보았다. 도로시는 허수아비의 머리가 무섭게 부풀어 올라와 터질까봐 두려웠다. 녹색 수염의 군인을 불러서 조언을 들어보자. 허수아비가 말했다. 군인은 오즈가 있을 때는 한 번도 들어와 보지 못한 왕실로 쭈뼛쭈뼛 들어왔다. 이 작은 소녀가 사막을 건너기를 원한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허수아비가 군인에게 물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즈 말고는 아무도 사막을 건넌 사람이 없어요. 군인이 말했다.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나요? 도로시가 진지하게 물어보았다. 글린다가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군인이 말했다. 글린다가 누구지? 허사비가 물어보았다. 남쪽 마녀입니다. 콰들링을 지배하는 글린다는 가장 강력한 마녀지요. 게다가 글린다의 성이 사막 가까이에 있으니까 아마 사막을 건너는 법을 알지도 몰라요. 글린다는 착한 마녀지요? 도로시가 물어보았다. 콰들링들은 그녀가 착한 마녀라고 생각합니다. 군인이 말했다. 글린다는 누구에게나 친절하지요. 저는 글린다가 수백 년 동안 늙지 않고 젊음을 유지하는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들었습니다. 글린다의 성에는 어떻게 가나요? 도로시가 물었다. 남쪽으로 길이 있습니다. 군인이 대답했다. 하지만 위험이 많은 길이라고 하더군요. 낯선 이들이 자신의 땅을 지나가는 것을 싫어하는 이상한 종족들과 야생 동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메랄드 시까지 온 콰들링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군인이 나가고 나서 허수아비가 말했다. 위험해도 도로시가 남쪽으로 가서 글린다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최선인 것 같군. 도로시가 계속 여기 있으면 캔자스에는 절대 못 갈 테니까 다시 생각해봐. 양철 나무꾼이 말했다. 생각해봤어. 허수아비가 말했다. 내가 도로시와 함께 갈게. 사자가 말했다. 난 이 도시에 질렸어. 숲과 시골이 그리워. 난 천상 야생동물인가 봐. 게다가 도로시를 지켜줄 누군가도 필요해. 맞아. 내 도끼도 도로시에게 도움이 될지도 몰라. 나도 도로시와 함께 남쪽으로 가겠어. 나무꾼이 말했다. 언제 출발할까? 허수아비가 물었다. 너도 가게? 모두 놀라서 물었다. 당연하지. 도로시가 아니었으면 나는 결코 뇌를 갖지 못했을 거야. 도로시가 옥수수 밭에 있는 나를 장대에서 내려주고 에메랄드 시로 데려왔지. 나의 행운은 전부 도로시 덕분이야. 내가 도로시가 캔자스로 돌아갈 때까지 절대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고마워. 모두 정말 다정하구나.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출발하고 싶어. 도로시가 감사해하며 말했다. 내일 아침에 출발하자. 오랜 여행이 될 테니 오늘은 여행 준비를 하자. 허수아비가 말했다. 안 멈춰지지.